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인수분해 응용구 두 번째 시간이죠. 응용이라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만 더 몇 개의 항이 더해지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해나갈지, 그리고 수의 계산이나 식의 값 등을 구할 때 인수분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출발하겠습니다. 이 항이 5개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적당한 항들끼리 묶습니다. 뭐 2개, 3개, 또 뭐는 또 다른 항들끼리 이제 묶어놓고 정돈을 하게 될 때 지금 정돈된 항끼리에서 곱셈 공식을 적용시키기 전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맞나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개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이 5개인 경우에는 적당한 항끼리 묶어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뭐라고요? 적당한 항끼리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는 항끼리 묶은 후에 정리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정리. 거기다 별표 한번 쳐볼래요? 내림차순 정리하기. 항이 5개가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건 적당한 항들끼리 묶어보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항들끼리 묶기에 그 적당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잘 서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준되는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X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준되는 문자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해 나갑니다. 뭐라고요? 가장 높은 차수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지.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다라고 한다면 x제곱서부터 그 다음에 1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항으로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적는 게 내림차순 정리인 거야. 일단 내림차순 정리가 어떤 건지 이해됐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선생님 메모하는 칸에다가 정리해 놨는데, 등장하는 문자가 한 개의 문자로 복잡하게 나와 있거나 등장하는 문자가 2개 이상 되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문자가 2개 이상이 되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될 때 그 문자들의 차수가 서로 같다면, 필기하지 마.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거기 오른쪽에 선생님 다 적어놨어.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뭐 2차 항, 1차 항, 그 다음에 상수항 나오게끔 정리를 하고, 그 기준되는 문자 이외에 숫자와 다른 문자들, 기준되지 않았었던, 예를 들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는데 y도 있었고 숫자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x 이외의 나머지 문자와 숫자들은 모두 다 상수처럼 취급합니다. 뭐라고요? 모두 다 상수처럼 취급을 해요. 만약에 차수가 달랐다, 두 문자가 등장했는데 x는 2차였고 y는 1차였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되는 문자로 두고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되묻는다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라던가 풀어볼 수 있는 인수분해의 어떤 관련된 내용들의 식의 형태가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보여요.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보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난이도로 따지자면 고등과정에 가서도 인수분해가 또 나와요. 뭐라고? 고등과정 올라가서도 인수분해가 또 나와. 2차 방정식 또 나와요. 2차 함수 또 나와요. 2차 부등식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인수분해를 물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인수분해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좀 더 복잡해진 인수분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중등 3학년 과정에서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에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고등과정으로 올라가면 당연하게 이 녀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중등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 2개의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내용 정리하도록 하죠. 5개의 항 나왔죠? 맞아요? 5개의 항 나왔어. 2x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7x 마이너스 4xy 플러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처럼
적당한 항들끼리 묶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등장해 있는 문자, 항이 일단 5개죠. 항이 5개고 지금 등장해 있는 문자가 x와 y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때 x와 y의 차수가 x는 2차고 y는 몇 차? 1차예요. 자,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적당한 항끼리 묶어내기 위한 기준이 딱 안 쓸 경우에 차수, 문자가 2개가 등장했고 차수가 달라? 그러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 그랬어. 뭐라고? 차수가 낮은 문자. 그러면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4y니까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로 싹 묶어내게 되면 얘는 이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y가 될 것이며 플러스 얼마? 플러스 1 되죠. 1. 그리고 y로 뒤에서 묶어낼 거예요. 이렇게.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y에 대한 1차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것들 항을 찾아봤더니 2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 요러고 나와요. 됐어요? 아직 인수분해 안 됐어. 요거 2개의 항만 마이너스 4로 밖으로 묶어내면서 y를 뒤로 묶어내는 이렇게 공통인수끼리 묶어내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써놓은 y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항을 숫자처럼 생각하면서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1, 2는 2, 3, 1은 3, 3, 2, 6, 1, 1은 1.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 곱하기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봤어? 받길 바라는데 못 봤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 마이너스 4에 2x 플러스 1의 y. 이렇지 지금 현재. 됐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데서 공통인수 보여? 2x 플러스 1. 봤니? 여기는 2x 플러스 1. 보여? 봤어요? 그래서 이 2x 플러스 1을 앞으로 꺼내. 2x 플러스 1을 밖으로 꺼내면 2x 플러스 1 밖으로 꺼내면 첫 번째 남아있는 건 뭐 남아? 마이너스 4y 남고 그 다음에 뭐 남아? 플러스 x 플러스 3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완성해라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완성!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차수가 같은지 다른지 찾으라고 했을 때 차수가 여태까지는 이제 차수가 높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연습이 됐었던 친구들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나니까 그 규칙성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띄더라. 정리해볼 만한 내용들이 훨씬 더 식을 변형하기가 쉽더라라고 하는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걸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다음과 같이 이번에도 5개 항이 등장을 하는데 x도 2차, y도 2차. 차수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마음에 드는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었는데요.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할 수도 있고, 요거는 앞에서 이제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봤으니까, 선생님 적당한 항끼리 묶어볼게요. 이렇게 3개의 항과 2개의 항을 묶어 생각을 해보죠. 얘가 아무래도 문제풀이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 요 녀석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통인수 하나 있죠. 마이너스 z로 z, y 플러스 x로. 사실 이 y 플러스 x는 그 위치를 바꿔서 정리할 수 있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x 플러스 y로. 자, 이렇게 정리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3개의 항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2, 2, 1은 2,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도록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는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z, x 플러스 y. 다시 한 번 더. 공통인수는 한 번 찾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등장하면 또 찾는 거죠.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거야? 공통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밖으로 꺼내게 되면 x 플러스 y에다가 불러 x 마이너스 2y에 뒤에 남아있는 거 뭐 남니? 마이너스 z 하나 남죠. 인수분해 끝. 그러니까 항이 5개 이상 등장했을 때 적당한 항끼리 묶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내림차수로 정리해 볼 수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건 x와 y가 2차로 똑같으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정리해 놓고 x 이외의 나머지 문자와 숫자들은 모두 수처럼 생각을 해서 옳지. 합과 곱의 형태를 찾는 그래서
곱의 형태가 상수항이 되고 합의 형태가 1창의 개수가 되는 x1창의 개수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인수분해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됐나요? 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 3번 이렇게 풀어서 완성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인수분해 자체를 목적에 두고 등장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단위까지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3학년 때만 인수분해가 중요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덜 중요하느냐? 인수분해에 대한 보다 더 다양한 공식과 다양한 내용들을 고등과정에서 접해보게 될 텐데 결국 그것에 대한 기반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최초에 배웠을 때 중학교 3학년 내용이 그 기반이 되면서 출발하니까 인수분해 공식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다양한 수의 계산과 식의 값을 구하는 그 계산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문제에 접근하게 될 텐데 이것 역시도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뭐 공통인수로 묶어내기라던가 이제 완전 제곱식 이용하기라던가 아니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기라던가 뭐 간단하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요것만 활용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인수분해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을 뿐이지 전부 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라. 선생님, 제가 계산을 조금 하거든요. 52.5 제곱 하겠습니다. 47.5 제곱 할게요. 그래서 빼겠습니다. 안 말려. 안 말립니다. 말리진 않지만 거기까지가 자신의 실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내 실력이 정체되기 위해서 단순한 유지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야만 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성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배웠었는 게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그 인수분해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럼 내가 배웠던 인수분해 중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겨먹은 모양을 봤더니 52.5의 제곱입니다. 뭐라고요? 52.5의 제곱 마이너스 47.5의 제곱이에요. 뭐라고요?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등장을 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 옳지. 합차를 가야지. 합차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 52.5 더하기 47.5 그 다음에 52.5 빼기 47.5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52.5 더하기 47.5 하면은 합은 브렉 곱하기 그 다음 얘는 뭐야? 52.5에 47.5 빼면 5 정답은 5 브렉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발전돼 나가고 향상돼 나갈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정체돼 있거나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떤 나의 제자들이라도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수학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기 위해서. 맞나요? 잘해서 잘하는 걸로 끊자? 아니야. 잘하는 걸 통해서 바르게 공부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훌륭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됐나요? 확인 넘어가서 예제 4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 수 A, B의 값을 구하라.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A는요. 루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옳지. 13 플러스 5 곱하기 13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3 플러스 5하라고 그런다면 이거 얼마야? 18이죠? 얘는 얼마니? 13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13에서 5 빼면 8인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 얼마? 루트 144 88에 64 8에는 8 144 12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13의 제곱 외웠는데요? 25의 제곱 외웠는데 25인데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나왔으니까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풀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12 찾고 그 다음에 B 찾아볼까요? B는요
103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103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8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도 다음에 나와 있는 요만큼까지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103을 x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3을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103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y 즉 3을 했을 테니까 마이너스 2 103이 얼마? x 그 다음에 6 곱하기 2 중에 2는 앞으로 나왔고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이 옳지 y가 되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y의 제곱 이렇게 할게요. 됐나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로 묶어내 볼게요. 98을 a라고 하고 98을 a라고 하고 2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에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나와 있는 x 마이너스 y라고 한다면 x에서 y를 빼지 103에서 3을 빼지 그래서 100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a가 얼마고 98이고 b가 2죠. 그럼 넌 100 곱하기 넌 얼마 a 마이너스 b 9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100의 제곱 만에서 마이너스 9600 100 곱하기 9600 그러니까 얼마? 400 그래서 b는 400 나오고 a는 얼마 나온다고? a는 10이 나온다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복잡한 수의 계산도 해볼 수 있겠더라. 더 나아가서 식의 값 구하기는 어떻게 하나? 인수분해를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인수분해를 활용하라 라고 하는 거 말고는 이걸 써먹을 데가 없지 않나요? 아니라니까.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식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달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바로 볼게요. 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y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하나 없어? 탁 떠오르는 거. 이렇게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있으면 옳지! 분모의 유리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의 값은 얘가 된다. 유리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해라. 이 식의 값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 식의 모양이 이런 값이 나오도록 일단 x부터 바로 대입해? 제일 잘하는 방법 대입인데 대입해? 아니, 일단 x부터 정돈. 분모 무슨화? 유리화. 유리화가 이 문제에선 초점이 아니니까 유리화를 빨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 루트 11 플러스 3. x 같은 경우. 그러면 루트 11 곱하기 루트 11은 11. 마이너스 9 하니까 얼마? 분모 2분의 루트 11 플러스 3 되지. y는 어떻게 돼? y는 마찬가지로 부호만 바뀌었네. 루트 11 마이너스 3을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 2분의 루트 11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제시한 값 x제곱 마이너스 49 플러스 14y 마이너스 y제곱. 자, 이랬어요. 위치를 바꿔놓으니까 막 헷갈리죠? 그럴 거야.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요 녀석 싹 보니까 위치를 바꾸고 마이너스로 묶어내겠습니다. x제곱 적고요. 여기 있는 3개의 항과 1개의 항끼리 묶었어. 그러면 마이너스로 밖으로 꺼내게 되면 마이너스의 y제곱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 된단다 얘들아.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는 거 알겠니? 얘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면 x제곱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얘는 인수분해 시킨다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x 마이너스가 이 y 마이너스 7 전체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7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합과 차의 곱 정리하니까 제곱의 차니까. 그래서 이제 x와 y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제곱해서 2분의 2 루트 11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온다고? 루트 11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하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2분의 6 되니까 3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맞아? 그러면 얘가 얼마고? 10이고 얘는 얼마고? 루트 11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그래서 10이 그대로 분배가 되게 되면 얼마? 10 루트 11 마이너스 70.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찾읍시다. A가 얼마고요? A는 10이 될 것이고 B는 마이너스 70 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B. A-B 여기다 적을게요. A-B를 구하라. A는 10, 마이너스 70이니까 플러스 70. 그래서 정답은 얼마? 80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확인 문제 5번이 조금 어려웠습니까?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a 플러스 b가 2분의 1, 2a 마이너스 b가 3분의 1일 때 다음에 나와 있는 시계값을 구하라. 자, 이거 보면 아는 대로 풀려고 하는 제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둘을 연립시킨다? 그래서 A 찾고 B 찾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여기에다 대입해요. 대입해서 A제곱하고 B제곱하고 A에다 6배 하고 B에다 3배 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정리해서 답을 찾습니다. 시간이 꽤나 걸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도했었던 건 뭐냐면 2a 플러스 b가 2분의 1이고 2a 마이너스 b가 3분의 1일 때 다음에 나와 있는 시계값을 구하라. 시계값 또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들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 두 개의 항식 요번에 묶어볼 수 있겠다.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면 3개의 항식, 1개의 항식 이렇게 묶었었는데 두 개 항식 묶어보면 2a 플러스 b, 2a 마이너스 b로 앞에 있는 얘가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너는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2a 플러스 b하고 2a 플러스 b하고 옳지. 이제 공통인수라는 거 딱 눈에 들어와요. 옳지. 지금 막 들어오지. 이제 2a 플러스 b 묶어내고 그럼 여기에 남는 거 누구 남아? 2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남겠죠. 식을 풀어서 정리하겠습니다. 2a 플러스 b 곱하기 2a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3 요 얘기예요. 됐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2a 플러스 b가 얼마고? 2분의 1이고 곱하기 2a 마이너스 b가 얼마고?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얼마? 3분의 1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3분의 9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자, 계산합시다. 2는 2, 2는 4. 2, 4, 8.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정답. 끝.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를 배운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입을 통해서 또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도 가능하긴 하나 우리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앞서 배웠었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간다고 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말 명심하고 오늘 살펴봤었던 내용 인수분해를 함에 있어서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까지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인수분해 편을 좀 더 연습을 많이 해보면서 다양한 문제들의 경험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질문 게시판 꼭 활용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